예, 저는 사회연대 전략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노총이 어떤 게 투쟁해야 될 것인가.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쉬지 않고 투쟁해왔고 또 투쟁하는 조직에 걸맞는 위상과 역할을 가져가면서 노동과 민중의 이익을 대변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대로 된 우리 공통의 싸움의 의제를 갖다가 제대로 갖지 못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느 시기에 어떻게 싸울 것인가 관련해서 전략적이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돌이켜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11년에 언론 노동자들이 종편이 등장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싸웠습니다. 이 종편이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면서 진보를 공격하고 언론 시장을 갖다 왜곡시키고 할 것이라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민주노총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 당시에 그 전략적 과제를 제대로 된 공정한 언론을 만드는 투쟁, 종편을 저지하는 투쟁을 민주노총과 같이 했다면 저는 국면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언론 환경이 어떻습니까? 매일 틀어제끼는 이 종편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때문에 국민들은 보수화되고 훨씬 더 이 이념적 갈등이 강화되고 있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외면해 왔습니다. 2011년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현대자동차는 현대차 그룹 내에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모비스가 합쳐서 10조 이익을 냈습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는 문제는 사실은 한국 사회 노동운동 전반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핵을 그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힘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정규직 노동은 한편으로 좀 부담을 가지고 있고 비정규직 노동은 정규직에 대한 일정 부분의 불신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현대자동차 그룹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는 것은 부담이고 이후에 구조조정 생각해서 하고 싶지 않아서 그 문제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반드시 2011년도 이 시기에 해결하지 않으면 대단히 어려워질 거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3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이익은 3조대로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3년이 지나고 나면 이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작년에 철도 노조의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올해 최대의 쟁점은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공무원연금과 관련해서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공무원들 우리보다 좀 국민연금보다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무원연금 공무원들이 많이 받는 게 아니고 국민연금이 작다는 것 갖다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도표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공무원연금 정부 기여율입니다. 우리나라는 겨우 정부에서 11.2% 내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27.7% 내고 있고 미국 같은 데는 35.1%를 내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아예 국가가 56.7%를 내고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 공무원연금이 어려워졌다고 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부가 역할을 하지 않고 해서 발생된 부분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금액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가 GDP 대비해서 공공복지에 얼마나 지출하고 있느냐의 표입니다. 겨우 공공복지에 8.3%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의 국가들이 거의 30%대에 이르는 이런 공공복지에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재정의 문제, 연금의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조합원들한테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투쟁 의자를 받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공무원연금 투쟁이 실패하게 되면 국민연금이 바로 개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개혁되고 나면 또다시 기초연금을 개혁시킬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84조의 부자 감세가 이루어지고 그 부자 감세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부의 곳간이 비어졌습니다. 곳간이 비어지다 보니까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고 있고 또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철밥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공공부문 노동자를 짓밟았습니다. 심지어는 공무원들,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들 이제는 조금 나아졌지만 과거에 그 박봉을 극복하고 연금 하나 바라보고 온 공무원들한테 세금 도둑이라고 몰고 있습니다. 그 투쟁을 우리 민주노총이 받아 안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재환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그 산별노조의 사회연대 전략 이런 전략을 갖다가 주요한 의제로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제출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한상균 후보가 말씀하신 총파업 전선에 모두가 다 같이 가기 위해서는 사회전제 연작을 올려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마지막 질문 다시 한번. 한상균 후보가 이야기하는 총파업의 전선에 네. 모두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이 같이 갈 수 있는 공통의 여제인 사회연대 전략을 갖다
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제는 되게 동의하는데 예, 예. 의제를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젠다를 꺼내 주셔야 되는 건데. 예, 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연금과 세료와 의료와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는. 그래서 정규직 노동자들은 싸워서 일정 부분 막을 수도 있고 또는 노동조합이 있는 데는 막을 수 있지만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은 해고가 부지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회적 안전망을 맞춰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벌들에게 가진 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더라도 최소한 3년 동안은 85% 정도의 실업급여를 만들어내는 이런 추진들 전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모두가 동의하는 의제이고요. 이 의제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노총이 저는 길을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노총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전략적이어야 된다. 어느 시기에 어떻게 투쟁하고 지도부가 어떤 자리에 있을 것인가 관련해서 고민하고 그 자리에 있을 때만이 이후 민주노총의 미래가 열려야 되고 민주노총이 힘들어지면 우리 조합은 뿐만 아니고 중소영소사업장의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80만 조합원이 시인되는 새로운 민주노총